막내 딸내미와 수능에 수학, 국어, 영어, 과학 같은 과목들의 문제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딸내미와의 공부 중에 제가 많은 이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발견해서 정리하기도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전수해 주기도 하면서 또 혹시 수험생들에게 또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공대 7, 8학번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45, 6년 전에 이미 이제 대학 본구사, 그전엔 그 시절에는 본구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구사 시험을 보고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본구사에서 아마 40점대의 점수를 받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4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풀고 있는 킬러의 문제들은 결국은 못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이 그만큼 흐른 뒤에 딸내미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이런 제 체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이 수능에 수학의 그 킬러 문제들을 풀고 있고, 또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걸 푸는 것을 보여드릴까 하는 것인데, 킬러 문제나 준 킬러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수학 자체의 점수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줄 아는, 푼다기보다도 다룰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는다는 셈이 드는 것이고, 능력과 함께 그것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나 국어나 그런 언어 과목뿐만 아니라 과탐 같은 과목에도 분명하게 이 훈련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훈련은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개인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과제를 부여받은 입장에 있을지라도 상당히 두려움 없이 그런 자기한테 부여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미리 충분한 깊은 훈련을 쌓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제들을 푸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학의 기초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는 것, 예를 들면은 1차, 2차, 3차, 4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라든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주기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이런 함수들, 또 기하로 얘기한다면 원이라든가 또는 삼각형이라든가 그런 도형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 또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가장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또 아주 다양하게,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일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킬러나 준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문장의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비록 짧을지라도 그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컨텍스트, 그리고 최종의 그 구하라는 목표, 그 다음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조건들, 힌트들, 단어, 구절, 단어, 심지어는 A, B라는 상수, 그러니까 자연수다, 정수다 하는 그런 조건들까지도 어느 하나도 결국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서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런 세밀한 단서들을 모두 말들을 수학적인 어떤 것으로서 변환, 컨버전을 해서
해석을 해서 뭐를 하라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고 또 아는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발견해 나가서 마치 숨겨져 있는 어떤 그 그림을 찾는다 또는 다음의 어떤 문을 열기 위한 다음 단계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찾는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것들을 해석해서 활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해석의 숙지가 여러 이런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숙지가 된 다음에 그것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숙달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이렇게 숙지와 숙달의 과정을 나누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딸에게도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딸내미는 아직 숙지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킬러 문제를 조금은 다룰 줄 아는데 아직 속도가 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 킬러 문제를 푸는 데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뭐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시험 당일날까지도 무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득점을 받거나 또는 만점을 원한다고 그러면은 이 숙달에 이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정말 능숙하게 문제를 풀어서 다 푸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30개의 문제를 다 푸는 건 물론이와 검산까지도 끝내야만 좋은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 마음자리를 갖추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킬러나 준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력, 지구력, 끈기 또는 근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은 나이가 많은 이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는 심지어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는데 무리를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젊은 시절에는 뭐 그런 거 뭐 무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근성, 아까 얘기한 그런 지구력, 인내력 그런 것을 함께 함양하는 그런 것이 이 킬러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매우 정말 인생에서도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팁들 제가 생각한 그런 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제가 자세를 카메라를 바꾸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이과생들을 위한 문제의 30번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6파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2 플러스 사인 fx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알파가 0 이상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알파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고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조건이 있고 결국은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파이가 되는데 a 값을 구해서 a 제곱을 구하시오. 이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gx라고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g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gx 함수, 여기서 문제로 주어진 gx 함수를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gx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gx를 보게 되면은 gx가 2 더하기 sin f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함수는 결국 합성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원 함수를 2 플러스 sin x분의 1이라고 놓는다고 그러면 이 함수는 sin x가 들어가 있으면서 결국은 주기가 2파이이고 또 범위가 sin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므로 결국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1일 때 3분의 1, 그리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1인, 이런 또한 주기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성함수인 gx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함수가 이게 뭐 기본적인 이해이고, 이 함수가 sin f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x가 3차 함수이므로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서 또 sin x라는 함수도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죠. 그러므로 gx라는 함수도 또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문제에서 g'x를 구해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g'x를 이걸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를 미리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2 플러스 sin fx의 제곱분에 다 아시죠? 마이너스 코사인 fx 곱하기 f'x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구해서 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모양새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fx나 f'x만 알면 g'x의 값도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gx를 다루는 그런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fx라는 함수를 확정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첫 번째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fx가 3차 함수인데 계수가 6파이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승 플러스 뭐 mx 플러스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뭐 l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3차 함수를. 그리고 3차 함수는 이게 양의 계수이니까 결국은 뭐 이런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혹은 뭐 이런 극점이 극값이 없이 이렇게 변곡점만 있는 이런 함수일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은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뭐 문제는 대부분 이런 함수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gx 함수와 또한 fx라는 함수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를 해 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수 gx는 2 플러스 sin f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게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함수는 전 구간에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극대 극소가 되는 점들은 G'X가 0인 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건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G'X가 0인 점들에서 극대점, 극소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들이 알파가 0 이상인 그런 범위 내에서 볼 때 알파 1, 2, 3라는 이런 값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X가 0인 점들 중에서 0 이상인 것들을 순서대로 정하면 그게 이제 알파 1, 2, 3 이렇게 결국 된다는 얘기이고, 이 G'X를 0을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G'X가 다시 써보면은 2 플러스 사인 fx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fx, f'x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언제나 1 이상이 되죠. 이 값이 1 이상이므로 요 위에 분자에 있는 코사인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0이 되는 점에서 그 극점들이 찾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 코사인 fx가 0이 되는 지점들, 이 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자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fx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와 같은 값들이 무한히 이렇게 그 대상 후보군에 오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f'x가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본 것처럼 이 함수의 이 극점에 해당되는 것들 또는 뭐 이렇게 변곡점만 있는 이 경우에도 얘기를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점이라든가 이 점들이 결국은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두 점이 생기고 3차 함수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것인데 두 점이 그 후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주어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또는 힌트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가번 항목에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어떤 열쇠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 나 이런 순서로 뭔가 되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순서대로 해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순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을 해야 되고, 또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쉬운 어떤 조건들이고 뒤에 것일수록 좀 어려워진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알파1은 0이라고 했고 또 G 알파1은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알파1은 0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x의 좌표가 되는 것인데 이게 0이라는 뜻인데 x는 제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줬다는 것은 결국 gx의 원래의 함수, gs의 원래 함수에다가 제로를 넣어보라 라는 이런 뭐 명령이나 지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g 제로를 넣어보면은 2 플러스 사인 f 제로분의 1이 이 값이 5분의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4 플러스 2 사인 f 제로는 5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사인 f 제로라는 값이 넘어가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값이 주어진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더 이상 해석을 못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정삼각형으로 봤을 때 반을 나눠서 2라고 했을 경우에 2
이게 루트 3이 되고 이게 1인 것이죠. 그래서 사인이 이 값이니까 이 값, 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각, 세타라고 하죠. 이 각에 해당하는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런 특수각, 그러니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뭐 이런 것들은 그 값을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딱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나 루트 3 같은 이런 숫자들이 뭔가 길이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파이, 이거는 6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F0가 나왔기 때문에 F0가 6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만약 1이라고 그러면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이 되는 거, 이것은 1이 되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인데 이것들이 이런 값들이 저 점들이 결국은 2분의 1을 되는 점들인데 여기에 이 값들이 x좌표가 6분의 파이라든가 6분의 7파이라든가 6분의 5파이죠. 6분의 5파이.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6분의 5파이 이런 점들이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인 F0가 2분의 1인데 결국은 이런 점들이 6분의 파이라든가 6분의 5파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단서가 F0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2분의 파이가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것은 6분의 파이 뿐이므로 결국은 가번에서 주는 것은 F0가 6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 F0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했지만 이걸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이 조건과 함께 결국은 이 조건과 함께 이렇게 F0가 6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것이 이 가번의 어떤 이 힌트의 조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3차 함수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이겠는데 x는 제로라는 점이 이게 알파 1인데 알파라는 것은 모두 극점이기 때문에 극점이 되는 셈이죠. 이게 극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F0가 6분의 파이인 이 점이 이 첫 번째 극점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첫 번째 극점이 되는 셈인데 이것이 그런데 이 점들은 이 극점이 되는 점 6분의 파이가 되는 이 점은 처음에 보았던 이 코사인 fx는 제로를 이루는 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들은 또는 이 점이거나 또는 이게 x는 제로가 여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점은 만약에 여기라면 이 점은 이런 극점이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점이면서 이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들은 이 순수하게 f'x가 제로인 이 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것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x는 제로가 여기 있는지 또는 여기가 여기 있는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지 이것은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fx가 이런 2분의 코사인 fx가 0을 이루는 이런 점들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이런 후보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가번의 조건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이걸 x좌표를 t라고 하고 만약 여기면은 이게 x좌표가 t라고 해놓고 fx가 6파이와 함께 x제곱 x-t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아까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그런 함수로 보았는데 지금 이 가번 항목을 풀면서는 결국은 미지수가 하나인 t 오직 하나인 이런 함수로 지금도 더 한 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t만 구하면 이 문제는 이제 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t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면서 그것을 구하는 과정 중에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나번 항목도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 여기에서의 이 극점이라는 것이 x는 제로라는 것이 이거냐 또는 이것이냐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손에 얻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거의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이게 어느 점이 x는 제로인가라는 찾는 작업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가번 항목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나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더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나번 항목은 g 알파 5분의 1이 g 알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결국 풀게 되면은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국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케이스인가라고 물어보고 그 케이스에 맞는 조건들인가를 확인해서 조건이 맞으면은 답이 될 수 있고 조건이 틀리면 경우의 수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많이 숙련된 사람들은 여길 것이야 라고 찍어서 바로 첫 번째 케이스에 이 정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순차적으로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요점이 x는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6분의 파이인 셈이죠. 함수값이 6분의 파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여기가 이 y축이니까 쭉 올라가면서 이 이게 알파가 아니죠. 알파 2, 3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올라가면서는 아까 여기서는 이 경우는 이미 x가 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f'x는 제로에서 이미 빠져나간 셈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조건들은 극점을 찾는 것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뭐 이렇게 쭉 되겠죠. 이런 중에서 알파
2, 3, 4, 5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미 알파 5가 찾아져서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G 알파 5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2분의 7인데 이게 함수값이 2 플러스 sin fx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sin f5가 2분의 7파이죠. 2분의 7파이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7파이는 sin 2분의 파이는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은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 알파 2 값은 2 플러스 이게 알파 2니까 1이 sin 2분의 파이는 1이 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 돼서 이것은 3분의 1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역수는 1이고 그대로 이것은 3이 되는군요.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7이 돼서 이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x는 제로가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x는 제로가 2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려서 이런 함수인데 결국은 여기가 6분의 파이이면서 x는 제로가 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밑으로 6분의 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에서 어디에선가 알파 1, 2, 3, 4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곳이 알파 2다 라고 해보면은 알파 2이고 그러면서 이 점이 이 3차 함수의 극점에 해당된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알파 3, 알파 4, F알파 4가 되겠죠. F알파 3, F알파 2, F알파 5와 같은 이런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이건 알파 1인 셈이죠. 결국은 F알파 1이 6분의 파이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 값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x가 제로인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값이 f 프라임 x가 제로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fx가 f 알파 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혹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서 조건이 되는 거고 이거와 일치한다는 뜻인데 그 다음 조건들은 올라가면서는 조건들은 2분의 파이밖에는 없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이것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셈이 되는데 이 그림이 잘못된 거죠. 2분의 파이가 뭐 이쯤 되겠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더 높아져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형식의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게 조건이 맞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아까 한 것의 반복으로서 G 알파 2가 여기서 이것이 G 알파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1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분의 1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2 마이너스 1분의 1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본다 그러면 G 알파 5는 2 플러스 사인 2분의 5파이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이 값이 1.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그 G 알파 5분의 1, G 알파 5분의 1이 G 알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볼 때에 이것이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G 알파 5는 3분의 2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시 이 함수를 봤을 때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가 x는 제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점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점이 결국은 이쪽에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이 알파 2이면서 f 알파 2이면서 이 f 프라임 x가 제로인 점이다. 이것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점 여기서 이게 그 알파 2이면서 이것이 알파 2이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경우를 생각을 했었고 알파 2이면서 2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알파 3가 결국은 알파 3가 f 알파 3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게 올라가면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알파 2가 되니까 더 이상은 극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이게 첫 번째 극점이고 결국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첫 번째 2분의 파이 인 점에서 알파 3가 되고 f 알파 4는 2분의 3파이 f 알파 5는 2분의 5파이가 되는 이런 구조를 만나게 될 텐데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 모양새와 이제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셈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쯤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5파이가 이 경우에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 G 알파 5가 3분의 2 계산해서 2분의 5니까 3분의 1이 되는 셈이고 그렇다는 것은 역수를 취하면은 3이 되는 셈인데 이것이 G 알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 알파 2분의 1이라는 것이 빼게 되면은 2분의 5가 됩니다. 3, 2, 3, 6이니까 2분의 5가 되고 결국 G 알파 2란 놈이 5분의 2가 되는 것인데 이 값은 그 원래 주어진 함수로 본다고 그러면 2 플러스 사인 f 알파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4 더하기 2 사인 f 알파 2는 5가 되는 셈이고 사인 f 알파 2는 2분의 1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인 f 알파 2가 2분의 1이 되는 점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2분의
5고, 그래서 G 알파2가 5분의 2이고, 이것이 2 플러스 사인 알파 1이니까 4 더하기 2는 5에서 사인 알파2는 2분의 1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F 알파 2라는 값은 결국 2분의 1이니까 아까처럼 6분의 파이가 된다든가 또는 뭐 6분의 5파이가 된다든가 또는 뭐 여기서 2파이를 더하게 되면은 6분의 13파이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음수로 간다고 그러면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전개된다고 그러면은 2분의 1인데 그러면 2분의 1 되기면은 여기가 0이라고 하고 2분의 1이면 이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게 마이너스 파이이고 이것이 여기가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이 점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런 점이 6분의 7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6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되는데 5파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양의 값은 나올 6분의 파이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함수값 찾아야 되는데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7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그러므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알파 2가 아니고 알파 3가 되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알파 2이면서 이 f 프라임 x가 제로이고 이렇게 알파 3, 알파 4, 알파 5 같은 이런 이 전개가 되는 이런 함수도 결국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함수를 다시 그려보면은 남아 있는 것은 이게 x는 제로이면서 6분의 파이이면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이거나 또는 이런 놈들이 극점을 이루는 것인데 아까 같은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없고 뭐 2분의 파이 알파 2가 이걸 수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봐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이 문제의 경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 6분의 파이 밑에 여기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알파 2 함수값이 알파 2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알파 1, f 알파 1이면서 6분의 파이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아까 함수값에 g 알파 5분의 1 1이 g 알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대입을 해보는데 지금 g 알파 2라는 놈은 1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2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이게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G 알파 5는 결국은 3분의 2가 되는 셈인데 이걸 다시 이런 식의 대입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사인 F
알파 5분의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게 되면은 4 더하기 2 사인 F 알파 5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넘기면은 사인 F 알파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이 사인 F 알파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F 알파 5 값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0이라고 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더군다나 내려오니까, 이쪽 음수의 값이, 양수의 값 또는 음수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인 F 알파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루는 이 함수값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사인 값에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모두 플러스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알파 5가 결국은 유일하게 여기밖에는 적용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셈이고, 결국은 여기가 알파 5가 된다는 것을 확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 알파 5가 제로인 그 점이 바로 이제 이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차 함수에서의 극소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파 5라면 여기에 F 알파 3, F 알파 4가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대상 후보군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내려가면서 이 값을 이루는 것들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 조금 작으면서 알파 5가 위치하는데, 이것의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3, 5,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쪽에. 이런 이 위치 속에 알파 5가 이런 위치에 알파 5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인 값인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되고, 이러한 마이너스 2분의 7가7이 되기 전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는 더 왼쪽으로, 요 사이에 있는 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지금 요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죠. F 알파 5라는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3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큰,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이 F 알파 5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Y축이고, 이게 Y축이고, X가 재료고, X축이 여기 있으면서 이게 6분의 파이이고, 요 값이 6분의 파이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로 개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문제가 풀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 함수를 보고, 이 개형을 보고 우리가 함수를 확정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제 다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fx는 여기에서 이 점을 t라고 했을 경우에 fx가 6파이 x 제곱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만 구하면 되는 것인데 이 t를 구하는 하나의 연립방 정식만 확인한다 그러면은 찾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 중요한 t 값을 구해서 뭐 완전히 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차 함수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t일 경우에 이렇게 극점에 선을 내려보면 이 비율이 2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면은 이게 0이니까 이 점이 3분의 2t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 점의 위치가. 근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t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f'x를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이게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f'x를 먼저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6파이 x 3승 마이너스 tx 제곱 플러스 6분의 파이인데 f'x가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6파이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2t x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6파이 x하고 3x 마이너스 2t가 돼서 이게 x는 제로와 x는 3분의 2t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렇게 나왔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분의 2t에서의 이 함수값이 있는 것이니까 f 3분의 2t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만 나오면 되게 되는데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6파이하고 3분의 2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t를 하면 3분의 3에서 마이너스에서 3분의 t가 되죠.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파이하고 9분의 4t 제곱에 마이너스 3t 더하기 6분의 파이인데 이것은 6파이와 3구 27분의 4t 3승 마이너스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6, 3, 18, 3파, 마이너스 3파이가 되죠. 그리고 3위는 6, 3, 9, 27이니까 3위는 6, 3, 9,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t 3승의 9분의 값이 마이너스 3파이가 되는 셈입니다. 파이가 여기도 있어야 되죠. 이거 파이도 없애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로 된다고 하고 t 3승이라는 값이 8분의 3, 9,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t는 2분의 3 이게 2분의 3의 3승인 셈이니까 이게 t는 2분의 3이 됐고 결국은 다시 함수에서 t가 이쪽 점이 t가 2분의 3이 됐고 요 점은 1이 된 셈이고 여기가 0이고 6분의 파이 이렇게 된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fx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파이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고 f'x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6파이 x에 3x 마이너스 2t를 하게 되면은 3이 되죠. 3 이렇게 돼서 18파이로 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된 것 같으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6파이에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것은 2,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도로 6분의 17파이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프라임 2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18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2를 이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3구 27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함수가 G'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 값과 사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만 구하면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코사사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구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코사인 뭐 있었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의 요 부분인데 6분의 17파이가 이 점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셈이고, 사인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건 마이너스 파이, 이게 사인 값이죠. 이건 사인 값이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이라고 그러면은 정신없네. 나이가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로라고 할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여기가 되겠는데, 이 값은 이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이 구해졌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죠. 그러면은 G'X를 이제 G'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본다고 그러면 2 플러스 사인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의 코사인 fx가 지금 이것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F'X가 2분의 27파이가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27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27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거는 3만 남고, 그러면 3 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A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A는 3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A 제곱은 9 곱하기 3은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킬러 문제 또는 춘킬러 문제를 푼다는 것은 긴 여정과도 같고 상당한 인내와 또 지구력, 또 근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미를 갖게 되면, 재미를 맛보게 되면 쉬운 문제는 관심이 안 가고 오히려 이런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워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것이고 넘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기초 실력을 다져놓고 그렇게 문제를 세밀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그 해석의 재미를,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인 어떤 것으로 컨버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결국은 숙지하고 또 숙달의 그런 길고 아주 꾸준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점수 또는 만점을 맞는 그런 상태로 가는 과정을 다들 밟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수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영역에서 또는 삶 자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본 것이고, 기회가 또 된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